시정 개입 논란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던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용구 씨의 시청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5월 단체들이 민주평화교류원 운영 자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문화전당 완전 개관, 언제 될지 기약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취업시켜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운정동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착수와 발표가 너무 이른 것 아니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을 긴급 체포하고 광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정책자문관은 건설사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이 서울 사무실에서 광주지검 특수부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모 건설사의 건설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도중 김 전 자문관이 이 건설사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씨가 일했던 광주시청 4층 정책자문관실과 자택 등의 수사관을 긴급 파견해 서류 일체와 메모지 등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윤정인 광주시장의 이종 사촌 매제인 김 전 자문관은 최근 1년간 광주시청에서 비전 투자부문 정책자문관으로 일해왔으며 시청 안팎에서 외척 실세라는 설이 돌아온 인물입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 검찰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광주시는 시정 개입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 전 자문관을 지난달 임기가 끝난 뒤 재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윤 시장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근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구직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임직원들과 친하니 직원으로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겠다. 정당 간부로 있기 때문에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 조경업자 A씨와 모 정당 간부 B씨가 각각 구직자들을 속이기 위해 한 말입니다. 자신의 친분과 지위를 과시한 뒤에는 취업을 하려면 임직원에게 돈을 건네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계약직은 수천만 원 수준, 정규직은 1억 원까지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3달간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취업 사기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렇게 구직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 26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7명을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주로 대기업, 관공서, 공기업 채용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사회 유력 인사인 점을 과시하거나 사칭했습니다. 여러 번 취직에 실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취업 사기 사범들에 쉽게 접근했고 그게 쉽게 먹혀들었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청년 실업률은 7.1%로 1년 전보다 4.4%포인트 높아져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취업 관련 사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업 사기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유치한 유네스코 아태지역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에 5.18 단체의 반대로 파행을 빚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5월 단체들의 주장은 옛 전남도청을 원형 복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실 입주를 막기 위해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농성에 들어간 5월 단체들과 5.18 기념재단은 옛 도청과 경찰청 건물의 원형 보존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이 건물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의 일부인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5.18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기능 외에 전시 공간이나 국제교류 사무실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도청 본관, 민원실, 그다음에 별관, 그다음에 상무관, 그다음에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이거를 전부 포함해서 우리는 5.18 기념관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5월 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월 이후 계속돼 왔습니다. 옛 도청 건물에 조성된 민주평화교류원은 예술기관이라는 전당장의 발언이 5월 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형 보존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예술기관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몰지각한 태도를 거부합니다. 옛 도청 건물을 사실상 문화전당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전당 측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청 본관의 시민군 상황실 등을 복원하면 민주평화교류원의 기능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마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문화전당의 완전 개관은 언제가 될지 점점 기약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공무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윤장현 시장이 공개적으로 불쾌했던 사안이 있었죠. 광주 운정동 태양광 사업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결론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 5월 간부회의에서 운정동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오도돼서 보여진 데 되면서 시장으로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전설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순위로 선정됐던 사업자가 자격 논란 끝에 배제됐고 이후 사업 진행도 계속 늦춰지면서 시장과 특정 사업자와의 친분설, 공무원 항명설 등이 떠돌던 시기였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한 정부 지침과 시장의 지시를 어겨가면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지역 실적이 없는 업체가 1순위가 되도록 만들었고 시장의 결제 사항인 태양광 사업 관리 업무의 위수탁 체계를 해당 간부의 전결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여러 의혹 등을 종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계질서 문란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감사위는 수사권이 없어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이나 특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며 수사 의뢰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순위 사업자 자격 논란과 관련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착수와 발표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62억 원이 들어가는 운정동 태양광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순위 사업자 자격 논란과 관련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미래 전망이 밝고 학교 측의 든든한 지원도 받는 지역대학의 특성화 학과를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실용학문 위주의 특성화를 통해 전문 여성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광주여자대학교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발권에서 입장, 기내식 제공, 그리고 세련된 매너와 교양을 쌓는 이미지 메이킹까지.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는 승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역량 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차별화된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공 교육과정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친구들과 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과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과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기회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 지역에선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매년 30명 이상이 항공사에 취업하는 등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특히 항공 페스티벌과 예비 승무원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도도 높아져서 신입생 경쟁률이 5년 연속 5대1이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국내 4년제 대학 중엔 최초로 설립된 미용과학과 역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직무 연수 등으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들과 같이 여러 생각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처럼 광주여대는 항공 서비스와 미용, 제약 같은 실용학과를 중심으로 차별화와 특성화에 집중해서 전국 7개 여대 가운데 6년 연속 취업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그 여성들의 따뜻한 품성이 그리고 감성이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 두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직업군에서 여성 리더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배움과 나눔을 통해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광주여대는 이번 수시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93%인 883명을 뽑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주택과 빈집 비중이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남에 있는 주택 74만 8천 호 가운데 25만 4천 호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노후주택인 셈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도요, 전남 지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주택 가운데 14%가 빈집이었습니다. 또 빈집 가운데 절반가량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노후주택과 빈집이 많아진 건 급속한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2014년 전남이 21%를 넘으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은 고령 인구가 많아진 이유도 있지만요, 젊은 인구가 많이 유출된 것도 원인입니다. 전남 농어촌 지역에 갈수록 생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호남권 자벌드가 순천으로 확정된 데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호남권 자벌드가 순천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힘의 논리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지방도시에 설립돼 폐관한 일본의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예술교류 교류단이 정일성 동유제 참관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교류단 일행은 광주시 교육청을 방문해 양국 어린이들의 음악을 통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광주 MBC를 찾은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음악제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맡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국전력 노사사회봉사단이 추석을 앞두고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안전은 경영진과 노조 간부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보훈 요양원에서 시설 환경 정화와 식사 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책 읽어드리기와 말벗 봉사활동 등을 한 뒤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과 명절 과일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보훈병원이 전문 진료센터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습니다. 뇌경색센터와 재활센터, 관절과 척추센터 등을 갖추고 있는 보훈병원 전문치료센터는 진료와 검사, 수술과 치료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 보훈병원은 2002년 첨단직으로 이전한 이후 현재 6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